원추각막도 마찬가지고 자율신경 실조증도 마찬가지고 많은 질환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질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해결 방법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질환에 대해 진단받거나 내가 아플 때 최악의 선택은 저는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주현 원장입니다. 최근에 저희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감을 해주시냐고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원래 공감 능력이 좋으시냐고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공감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환자분들을 진료를 할 때는 제가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들을 좀 얻어내려는 목적, 그리고 또 환자분과 라포를 쌓고 또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것들이 치료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분께 이런저런 질문도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환자로서 겪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릴 때 환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에서 위안도 얻으시고 또 공감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최근, 그러니까 한 4년, 5년 정도 됐겠네요. 제가 안과를 갔다가 난데없이 실명 위기라고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환자로서 겪었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시력 문제였는데요. 저에게 진료를 보신 환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안경도 낄 때 보면 렌즈가 굉장히 두꺼워요. 좌측 눈과 우측 눈의 시력 차이도 굉장히 심하고요. 특히 좌측 눈은 고도근시고 약시가 있어서 왼쪽 눈은 사실 교정한 시력이 0.56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른쪽 눈으로 살고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안경을 끼거나 혹은 렌즈를 많이 꼈죠. 렌즈를 끼고 많이 다니고 하니까 운동을 할 때, 활동을 할 때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저는 눈이 너무 건조해지더라고요. 특히 눈이 건조해지면서 실내 생활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불편함을 느껴서 제가 한 5년 전쯤에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특히 저희 가족분 중에 이 라식이라는 수술이 한국에 처음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부터 바로 수술을 해서 지금까지 되게 시력을 잘 유지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더욱 용기를 얻고 또 안경을 안 끼고 렌즈를 안 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에 부풀어서 강남에 있는 굉장히 큰 대형 안과였거든요. 그곳에 예약을 해서 라식이랑 라섹 검사를 하러 갔어요.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기본적인 시력 검사부터 해서 안압 검사 혹은 동공의 모양이나 두께를 측정하는 다양한 검사들을 해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고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환자분들이 순서대로 검사를 하고 같은 곳에서 대기를 하다가 한 분씩 이제 상담실로 들어가는 구조였어요. 모든 환자분들이 상담실장님을 뵈러 상담실로 들어가는데 저만 따로 이렇게 진료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안과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검사한 거를 가만히 보더니 원추 각막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흔하지 않은 안과 질환입니다. 원추 각막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눈동자, 각막의 모양이 원뿔 모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각막의 모양이 점점 변하면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시신경에 이상을 초래해서 실명까지 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 원추 각막은 사실상 완치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은 몇 가지가 개발되어 있었지만 그마저도 사실 방법이 마땅치는 않았고 대부분은 시력 교정을 하는데 굉장히 특수한 안경 혹은 특수한 이제 렌즈를 껴서 시력 교정을 하는 방법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고 야, 한의사로서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데 시력을 잃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나고 했었는데요. 그분께서 지금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을 할 게 아니라 대학병원에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가봐라 라고 하셨어요. 또 대학병원 진료를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안과로 유명한 교수님들은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있고 집 가까운 대학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안과로 유명하진 않은 곳이었지만 그곳에 예약을 해서 가게 됐어요. 그곳을 예약을 해서 가기 전까지 이제 집에서 계속 원추강막만 찾아보는 거예요. 사실 그때 대학병원에 갔을 때는 별다른 해결 방법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완전히 원추강막이라고 진단을 하기는 조금 애매한 영상 결과였고 이게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대학병원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진료가 굉장히 밀려있고 하니까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별다른 말씀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원추강막이 의심이 되니까 일반 렌즈 말고 이 처방해드린 하드 렌즈를 끼세요 이러고 진료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내가 원추강막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큰일이 나는지 시력을 잃을 수 있는지 이게 알고 싶은데 렌즈 처방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학병원을 나와서 정말 허무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많지는 않은데 한국에 그런 원추강막을 진료를 하는 안과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원추강막으로 유명한 병원을 찾아서 예약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께서 각막이 원뿔 모양이긴 한데 완전히 원추강막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렵고 나이랑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당장 치료를 하기보다는 1년에 한 번씩 관찰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왜 마음이 놓였냐면 일단은 계속 제가 원추강막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약간의 지식이 쌓인 것도 있었고 제가 어느 정도 단계에 있고 그리고 이 정도 단계여서 일단은 담당 선생님께서 일단 관찰을 해보자는 말을 들었을 때 좀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막 원추강막이라는 질환에 대해 신경을 쓰진 않고 다만 평상시에 좀 시력의 나쁜 습관들, 책을 가까이서 본다던가 아니면 뭐 핸드폰을 밤에 많이 본다던가 가까운 곳을 많이 본다던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이런 습관들을 좀 많이 고치려고 했고요. 막 렌즈 끼고 할 때도 손이 깨끗하지 않은데 그냥 렌즈를 쓴다거나 인공눈물이나 안약 같은 것도 제때제때 안 쓰고 이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부터 제가 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하나하나씩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눈물도 꼬박꼬박 잘 넣어서 건조하지 않게끔 해줬고 멀리 본다거나 렌즈 시간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뭐 눈에 찜질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꾸준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성격의 장점 중 하나가 막 저는 조금 이렇게 느긋하게 뭘 꾸준히 잘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1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그 병원에 검사를 해서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작년에 검사한 결과와 올해 검사한 결과를 비교했는데 특별히 진행된 건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다. 치료가 당장 필요하지는 않고 1년 동안 과정을 지켜봤으니까 다음에는 2년 정도 뒤에 한번 내원을 하셔서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다시 그 병원을 찾아서 눈 검사를 했거든요. 사실 저는 내심 좀 시력 교정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여쭤봤는데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선생님과 진료를 보면서 나눴던 말씀이 수연님은 이 정도면 각막이 굉장히 모양이 안 좋긴 한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아서 일단은 관리만 잘하면 된다. 대신 각막이 남들보다 모양이 좋지 않으니 뭐 라식, 라섹 이런 시력 교정술은 권하지 않고 평상시에 눈 관리를 잘 해주고 또 후에 노화가 되면서 찾아올 수 있는 백내장이라던가 녹내장, 황반변성 뭐 이런 시신경 질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만 꾸준히 하셔라 라는 말을 듣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자율신경 실조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어떤 상태고 어떤 증상이 있으셔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반응이 다양하세요. 정말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안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심지어 우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상태가 안 좋나. 그런데 저도 사실 이제 제가 환자로 있기보다는 의사로서 진료를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끔씩은 환자분들이 나는 그냥 이렇게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환자분들이 왜 이렇게 반응이 다양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솔직히 좀 있었는데 이번에 환자로서 또 병원을 다녀오고 진료를 받아보니까 그 느낌이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저를 진료해주신 안과 선생님은 저보다 연차도 훨씬 높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안과 전문의 선생님이셨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임상을 하시면서 환자분들을 보면 좀 힘들 법도 한데 뭐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성의껏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고 나도 저런 부분을 많이 본받아서 진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원추각막도 마찬가지고 자율신경실조증도 마찬가지고 많은 질환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질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해결 방법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 눈을 완전히 고치지는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치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나 후유증, 또 다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질환에 대해 진단받거나 내가 아플 때 최악의 선택은 저는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정말 잠깐 정신을 차려서 이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면 다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막막한 질환이고 증상도 막 수십 가지씩 있고 몸도 너무 아프고 하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자율신경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도 무수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또 현존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게 정말 딱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꾸준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고 가만히 있고 우울하기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몸과 마음을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